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연말 특집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남성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우,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오늘 배종찬 소장님은요, 특히 그 높은 머리를 네네. 더 초사연으로 뾰족하게 세우셨어요. 내년이 또 블랙 타이거잖아요. 블랙 타이거예요? 저는 이제 머리를 바짝 세운 네네. 네, 헤어 타이거로. 헤어 타이거. 네. 아, 호랑이 털, 호랑이 가죽이 생각이 네. 나는데 이은영 소장님 오늘 이렇게 레드카펫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오셨어요. 네, 진주 목걸이와 마지막 날은 좀 우아하게. 우아하게. 네. 네, 저희 우리는 뭐 시상식 같은 네. 건 없나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보를 소화하기에 바빠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타사 방송에서 막 상타 그러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네, 저희는 그런 요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진실성 있는 방송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자, 이게 두 주 만이에요. 네. 지난주에 인터뷰가 또 연말 특집 길어서 한 주 쉬고 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짚어보겠고요. 네. 먼저 두 가지 조사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NBS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지난 27일에서 29일 사흘간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시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소장님, 네. 일단은 지지율 어떻게 나왔어요?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었고 네. 예,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또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28%. 그래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지금 11%포인트인데 지난 조사 대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네. 격차가 지금 지난 조사에서는 6%포인트였는데 지금 예. 더 벌어졌고요. 어. 윤석열 후보가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았는데 이게 아직 지금 30%로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5%, 안철수 후보 6%, 태도 후보층 19% 나왔는데 지난 조사 대비 또 태도 후보층이 한 6%포인트 정도 줄었어요. 네. 그래서 2층이 어쨌든 의사결정을 지금 지난주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다. 네. 이 민심은 흘러가고 있다. 자, 11월 5일 양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입니다. 네. MBS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도, 당선 가능성에서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배 소장님 추이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 전이었죠. 네. 이은영 소장과 제가 예상을 했던 것이 앞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더 나올 것 많이 같다. 발표될 수 네, 있을 그 얘기 하셨어요. 것이다라는 전망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차 범위 내 수준이 된 것이 지난주였다면 네. 이번 주에는 오차 범위 밖까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족 리스크죠. 아. 이 추세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김건희 씨에서 일격을 당했죠. 네. 그다음에 이준석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준석 파동으로 2격을 당했죠. 당내 내홍.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3격을 당했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3격으로 보시는 3격으로 겁니까? 봐야죠. 그래서 지지율이 20%대. 네. 불과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가는 조사도 있었던 맞아요. 윤석열 후보예요. 네. 근데 이 국면이 완전히 전환돼 버렸는데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까지도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서 두 자릿수로 앞선다는 것은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심대하게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MBS 조사가 조금 이걸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본다. 네, 어떤 이게 지금 의미입니까? 숫자가 너무 지금 다 좋게 나왔고 격차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네, 너무 지금 더블로 많이 나간 상황이에요. 네. 지금 배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선 지금 격차가 났는데 특히 20대하고 서울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약한 지역이었던 예. 20대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기는 20대가 지금 그렇게 됐고요. 급반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도 지금 10%포인트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와서 이게 이제 조금 이걸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좀 더 나오는 조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럼 생각을 아까 하고 배 있습니다. 소장님 1격, 2격, 3격. 네. 근데 그게 다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내부 리스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우자 리스크, 네. 두 번째 선대위 내홍, 네. 그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서의 그렇죠. 이슈인데 동의하세요? 그 변수에? 동의하고요. 특히 20대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가 8%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변수 중에 조금 더 영향이 미쳤던 게 뭐냐 하면 선대위 내부 내용. 이게 좀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오늘이 영향을 또 미쳤다. 중요한 지금 시간인데 그렇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효과는 1차 파동 때보다는 적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봉합에 응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는 경우에는 야, 이제는 인터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우려가 되겠죠. 네. 최근에 일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뭐 초지일관입니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준석 책임을 묻는 여론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네. 없어요.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은영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집어냈었어요. 뭔가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안심해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20대와 서울에서의 차이도 역전이 되긴 했지만 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압도적이지가 않아.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세는 유동적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안 내부의 불안 상태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람 리스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대선이 끝났느냐? 우리가 소개해드린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는 약간 보기의 용어가 달라요. 맞습니다. 국정 맞아요. 안정이냐 네. 또 정권 심판이냐 네. 물어봤기 때문에 네네. 이건 정권 유지 정권 교체하고는 살짝 달라요. 왜? 그래요. 국정 안정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국정은 당연히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바람직한 답변이 나왔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여전히 전반적인 추세는 다른 조사와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안심해서도 안 되고 등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양쪽 다. 네. 이 등심 고기 얘기하신 거죠 지금? 네. 안심 등심. 배가 고파가지고. 아유, 지금 저도 그래요. 배고픈데 고기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어느 쪽도 안심할 것도 아니고 윤 후보가 지금 뭐 좌절할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연말내로 골든크로스 나온다 했는데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데드크로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상당히 좀 겸손한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ARS 조사는 두 후보가 다 거의 붙었고 전화 면접 조사는 지금 넘어선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다. 근데 이제 이걸 격차를 더 벌려내야 되는데 지금 조사들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낙연 후보와 만나서 이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앞으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지지는 좀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이 두 후보가 두 후보가 아니구나. 이낙연 후보가 같이 이제 좀 손을 잡고 같이 일정을 한다면 여성층의 표심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또 고령층도 예상이에요. 예,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지금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역전,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의 기반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1격, 2격, 3격 네. 윤 후보의 위기에서 네. 지금 선대위 내용이 좀 제일 크다라고 배 소장님 보셨으니까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아직 오찬 회동 중이에요. 그런데 끝나면 그럼 오늘이 연말이라 네. 오늘이 연말인데 비토당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합류 의사를 밝히면 또 이제 내홍이 이제 두 번째로 컨벤션 효과 나올까 보는 건데 이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선대위 복귀를 하면은 네. 그 컨벤션 효과는 미세 하나만 있긴 있을 네, 거예요. 네. 이제 하락세는 멈출 것 같은데 그 이제 복귀의 조건이 1차 복귀 때와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윤핵관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대위가 어떻게든 이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배 소장님, 이준석 대표가 만약 합류하면 선대위에 2030 표가 돌아옵니까? 당장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3격까지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부분적인 봉합이 된 정도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1차 때와 같은 드라마틱한 모습이 없잖아요. 1차 네. 때는 폭탄주 봉합이 됐죠.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커플 후드티를 입고 사진 찍으세요 그랬잖아요. 네네. 그땐 좋았어.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되고 돌아가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찜찜하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배우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계가 또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지지율이 일단 차단되는 정도, 네. 중지되는 정도, 중단되는 정도로 봐야지 그 이후에 뭐 2주든 3주든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재정비하는데. 2, 3주 걸릴 그럼요. 것이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울산 회동 때와는 다른 조건이다. 다른 네.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1월 중순으로 가면 또 어떤 이슈가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숨고르게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 쪽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예. 그런 정비를 잘하면 쫓아갈 수 있는 거고 잘 못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더 걸린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일격으로 언급된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 사과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사과다, 쇼다 이렇게 비판했지만 이게 야권 쪽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한 고비를 넘겼고 우리는 밀고 간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여론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보여서 네. 이 민심은 이 사과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 앞으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는 네. 했는데 앞으로 이제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좀 미지수예요. 미지수죠. 네, 그래서 선거 운동을 참여하게 된다면 또 그 모습이 영향을 또 줄 수 있거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네, 그리고 지난 그 김건희 씨 사과와 관련해서 사실 좀 고령층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MBS 조사에서도 보면 60대 이상이 30%대로 올라갔어요. 예. 이동을 고령층이 좀 일부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의 모습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60대, 네. 70대, 80대 고령층은 뭐 강고하게 윤석열 후보 지지층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흔들리더라. 그 김건희 씨의 그 모습이나 또 네. 말하는 거 내용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고령자층이 보기에는 좀 뭔가 불안하고 좀 마음이 안 들고 그런 제가 게 있는 들은 것 거는 같아요. 젊은 층은 좀 저 사과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네. 고령층은 그 사과 잘했네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고령층은 윤석열 후보 강고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 표현을 안 하죠. 그러면은 선거 전문가인 배 소장님, 네네. 김건희 씨 앞으로 이 유세 등에 이 김혜경 씨처럼 부부 동반으로 모습을 보이는 등판, 이른바 네. 등판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는 유세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다. 그건 뭐 배우자가 동반하든 동반 안 하든. 네네. 그러니까 고령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흔들렸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 후보의 태도일 거예요. 윤 후보의 태도다. 그러니까 배우자 김건희 씨가 충분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이 의혹과 관련된 것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충분하게 또 정확하게 털어낼 수 있는 신충정이 중요한 것인데 신충정. 그래야만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여론이 확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가 같이 나와서 한 3시간 동안 빔 프로젝트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흥분하지 말고. 네네. 아이고 왜 저기 배우자가 왜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당황하지 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죠.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왜 차분한 사람이 결국 이기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후보자의 태도에 배우자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후보자의 태도에 더 흔들리는 것이고 대구 경북을 가서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운동권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라든지 최근에 격한 이야기들. 문재인 정부가 삼류 인물들을 불러다 본인도 검찰총장이나 바보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체 판세에 대한 선거에 대한 투표 경험이 많은 이 고령층에서 흔들리는 거죠. 이건 역시. 아닌데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짧게 덧붙이면은 네네. 그 윤석열 후보 그 발언 중에 보면은 뭐 확정적 중범죄자라든지 네. 깜짝 놀랐어요. 성명불상자라든지 이게 네네.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못 법조 들어보는 용어죠. 법조 용어들을 네.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그 좀 본인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화를 많이 냈거든요. 격하게 화를 냈죠. 네, 그래서 그게 지지층에게는 이거 후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안감을 형성. 뭐 이런 표현에 깜짝 놀랐죠. 불안감을 형성한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된다. 대선 후보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목. 그러니까 네. 이번 대선은 누가 더 화목하냐, 네. 누가 더 과하만사성이냐, 누가 더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냐 이거예요. 목이 빠졌네요. 네. 화목. 그런데 자 그래도 지금 이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고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 추격자의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럼 누구나 조급하니까 흩어진 선대위 내홍 때문에 좀
뜨뜻미지근해진 집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도 분석을 하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효과 지금, 있나요? 네, 흔들리고 있어서 가긴 갔거든요. 스킨십, 직접 스킨십을 하려고 갔는데 이 말에서 또 문제가 지금 나왔고 네. 중국 관련한 발언도 상당히 지금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네. 지지자들이 지금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 교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슬슬 생기는 여론조사도 여론이 나오고 자꾸 나와서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 삼격도 한번 또 다뤄봐야 네. 되니까. 네. 지금 이틀 전 29일 발표된 조사인데요. 자, 한길 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차기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배 소장님 이 네. 내용을 발표해 주시죠.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에게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42.4%, 윤석열 후보 34.9%, 그러니까 7.5%포인트인가요? 이것도 오차범위 네. 바뀌죠? 네,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중후반에 발표되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번 주 이제 초반에 실시가 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조사들이 속속 발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인 경우에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판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던 추세에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 조사와 함께 보도가 많이 된 게 네. 아까 잠깐 언급한 건데 네네. 이게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의 교체 필요성. 네. 근데 이게 필요하다. 56.6% 과반을 훌쩍 넘겨가지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4%가 후보 교체를 원했다. 네. 그렇죠. 민주당은 이제 35.7% 이것도 낮은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이 야권은 높고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 해석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서 밀린다는 것은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안한 거죠. 핵심은 이 후보로 되겠는가? 핵심은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구도로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높았거든요. 네네. 여전히 저는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는 또 다르게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추세적으로 그렇다면 그 여론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이 최고거든요. 네네. 윤석열 후보는. 구도를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살리는 거예요. 왜 못 살리죠? 사람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못 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 10명 중에 7명이 후보 교체를 원한다. 이 예. 이야기는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안 되겠다. 힘들겠다. 바꾸고 싶은데 또 누구로 바꾸는 건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네. 후보 교체 필요성이라는 걸 네. 과거 대선 때는 거의 언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하긴 했었어요. 이런 조사가 없었고요. 그럼 역대 가장 지금 높고 역대 대선에 있긴 있었어요. 2002년에 정몽준, 그렇죠.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이제 지방선거까지 참패하고 나자 네. 후보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10%대까지 네. 떨어져서 이해창, 정몽준 다음으로 3위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한 10월경쯤에 민주당 후보 교체론이 있었군요. 2002년 10월경에 후보를 바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여론이 나오자 이때 빼던 카드가 후보 단일화죠. 그렇죠. 그래서 정몽준 후보가 11월 24일에 조사를 실시하고 자정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입니다. 이렇게 발표되면서 네. 그때 11월 29일, 12월 1일 조사에서 뒤집어지죠. 근데 사실 네. 그 당시에는 당 안에서만 교체 후보 단일화를 하라든지 후보 교체 의견이 있지만 그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후보 차라리 단일화 쪽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컸지 이 일반 유권자 여론까지 이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이번에 그 교체 의향을 보면은 56.6인데 영남권에서는 거의 60대 중반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 30대가 또 60%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금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영남권과 젊은 층에서. 네. 근데 이제 이 같은 조사, 한길 리서치 조사였는데 이때 같이 한 다른 문항을 보면 또 지금까지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 81.1%가 계속 지지하겠다. 모순적인데요? 네, 네네. 그 모순적인 결과가 나와서 실제 바꾼다기보다는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고 이 지금 분란이 된 상황을 빨리 좀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게 바꾼다기보다는 압박이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라. 예. 네네. 어떻게든지 좀 빨리 조용하게 힘을 뭉쳐라 이런 그렇죠.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이제 정치공학적인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노무현 후보 얘기를 하니까 퍼뜩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네. 카드를 통해서 이 위기 넘어갈 방법도 있나요? 유효한가요? 없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계속 밀린다면은 방법은 안철수 후보가 10% 가까운 지지율을 지금 가져가는 네.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코너를 왜 안 듣나요? 우리 코너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심 윤안. 윤석열 이심, 후보에게는 4명의 남자가 중요한데 계속 김종인, 얘기했죠.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그럼 매일 전화를 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한테. 왜? 네네. 지금 밀리니까. 밀리면은 안철수 후보의 한 8에서 10% 가까운 이 지지율을 가져오면은 본인이 비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 구상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이익이 없으면 완주하겠다. 굳이 단일화를 해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지지율이 2-3배 정도는 안철수 후보보다 높기 때문에 네. 안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기 힘들거든요. 비등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내 자산 다 내주고 단일화를 한다? 내가 얻는 건 뭐야?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정말 물도 불도 산도 강도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과연 국민의힘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껄끄럽잖아요. 안 대표 하겠는가? 할까? 네. 이게 됩니다. 짧게 덧붙이면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한 4%, 3% 하다가 9%까지 올라간 지지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간 데가 어디냐고 봤더니 서울 여성 20대 중도 이런 층에서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하락의 반사 효과를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노무현과 정몽준 그 단일화 때는 노무현 그 당시 후보가 모든 걸 조건 없이 협상팀에게 다 줬어요. 맞아요. 조건은 아무것도 달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연대라도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갖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요. 다 던지는 승부수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렇죠. 승부사 기질이 나올 그렇습니다. 것이냐? 이게 지금 궁금한 대목이죠. 네. 자, 조금 전 언급된 안철수 후보 지지율 9.3%는요. 30일에 한국갤럽이 갤럽 조사한 조사입니다. 거죠. 예, 27, 서울신문의 28일. 유래로 네, 27, 맞습니다. 28일. 예. 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고요. 그렇네요. 저희 시사본부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내년 이후에 두 분의 해안,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게 베스트라다무스 아닙니까? 네네. 이스트라다무스. 두 분의 이제 예언적 전혀 전망인데요. 어려운 발음인데 버벅거리시지 않네요. 네. 최고야. 아이, 뭐 그런 정도 기본이에요. 네. 네. 아이스크림도 잘 먹어요. 좀 겸손하시고. 전망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 한번 보죠.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선대위를 어떻게든 오늘 기점으로 빨리 네 분을 봉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승부사 기질을 발휘를 해야 돼요. 지금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100조 지원 발언 얘기했는데 이거 논의가 멈춰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토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윤 후보가. 맞습니다. 뭐 유튜브든 뭐 공중파든 뭐든 하여간 미디어 노출이 많아야지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이슈를 주도할 수 있거든요. 맞짱 토론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금 서울 민심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네. 저는 대부분은 다 우리 이스트라다무스에 공감하는데 토론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분위기상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토론 나왔다가는 더 실수가 많고 더 타격이죠. 지금 1격, 2격, 3격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저는 일단 형식적 봉합은 될 것 같아요. 왜? 다 지금 보수 진영의 질타와 비판으로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후보 교체하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내용적인 갈등은 봉합이 될 거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내용적인 갈등은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누가 다시 더 부각되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1월 중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뭐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약발이 드느냐 안 드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자, 오늘 이준석 대표와의 오찬회동 이후부터 연초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입을 주목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배 소장 중요한 지적이 있었는데 홍준표 전 후보 여기를 끌어안아야 돼요. 아예 그냥 만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끌어안지 않으면 이게 융합적인 모습의 선대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바깥에서 딴소리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요. 네. 또 하나 저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 보죠. 60여일 2달이 남았습니다. 2달 좀 더 남았잖아요. 2달. 그런데 68일. 이 판세가 계속 유지된다 예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지 안 된다고 봐요.
또 변해요. 또 변해. 또 요동쳐서 두 후보가 비등한 수준으로 또 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어떤 변수가 또 나와요. 대선이라는 건. 붙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얼마만큼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의 정책을 정교하는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 되려면 그 정책이 정교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네. 대장동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겁니다. 네. 이 이슈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생명이라고 봐야죠. 자, 정책과 대장동 네. 두 개 변수 꼽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네. 또 이 내년 초에 싸워 나가야 할 변수 이 소장님은요? 역시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오늘 그 MBS 조사를 보면 대통령 긍정 지지가 47%가 나왔어요. 높아졌네요. 네, 사면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 지지율을 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이 차별화도 그 안에서 유연하게 좀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표심을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저 짧게만 네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호조건이죠. 그런데 2월 달 가면 베이징 올림픽도 있는데 그렇죠. 한미 관계가 또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종전선언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안보 이슈가 어떻게 불거지느냐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막판에는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연초 안보 이슈 예. 문재인 정부 여당의 이재명 후보 관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에요. 네. 지난 자정 넘어서 네. 이게 선거판에 어떤 그럼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네.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일단은 지금 사면이 이재명 후보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박 전 네. 대통령도 사면 그날 당일에는 이제 사의를 표했잖아요. 문재인 심심한 사의를 대통령에게? 표했는데 오늘 보니까 비망록 작성하면서 네. 나왔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책이 어제 출간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핵심 지지층 결집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려고 하잖아요. 네. 그쪽 지지층 결집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선거의 여왕. 네. 선거의 여왕. 그런데 네. 야권에 더 영향을 미칠 네.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야권의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배 소장님은요? 저는 전체 선거판으로 보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주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큰 변수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랬다면 사실 사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 오히려. 대체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저도 정치나 선거공학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선거는 모르죠. 자칫 어떤 이슈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이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앞선다고 안심 등심 안 됩니다. 네. 아이 자꾸 고기 얘기하지 마세요.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좀 배고파요. 자, 코로나 변수. 지금 이제 2주 연장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이 고통 호소하고 있는데 코로나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MBS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57이에요. 네. 부정평가가 42고 네. 그리고 위기라고 본다가 거의 10명 중 7명이 위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자영업자 가장 급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연초에는 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연말 특집으로 진행해 봤고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2월 1일이 설날이니까 전 설 무렵에 두 네. 분의 의견이 아주 궁금한데 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네. 올 한 해 고맙습니다.